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혼을 처음으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혼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 조정이라는 그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고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제도는 언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무엇이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분쟁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거든요. 협의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게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요. 내가 양육권만큼은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재산 분할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될 만큼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합의는 됐는데 약간의 재산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서로 협의를 하셔서 협의 이혼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협의 이혼이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한다고 끝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두 분이 두 번은 법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가시고요.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법원에 두 분이 한 번 더 가셔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혼 신고까지 해야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이혼 자체도 사실 그렇게 간단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협의 이혼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두 분이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숙려 기간만 지나면 바로 이혼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협의 이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안내드리는 것은 이혼 조정이라는 제도인데요. 이혼 조정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걸로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재판상 이혼으로 소장을 접수하셔도 이혼 조정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으로 접수를 하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협의 이혼과 이혼 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의 이혼은 대리가 안 되지만 이혼 조정은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대신 출석을 해서 조정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분들이 이 이혼 조정이란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협의 이혼은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많이 알려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혼 조정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혼 조정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냐면요. 아직 합의는 안 됐는데 대리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면은 합의가 될 것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됐는데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아이가 없어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없는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이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쌍방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으로 이제 좀 합의가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뭐 6개월에서 8개월 만에도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 조정을 하든 소송을 하든 어쨌든 조정을 먼저 하고요. 이혼 조정이라는 제도는 보통 법원에서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분들의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증거가 제출이 되고 우리가 증거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이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혼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혼 조정이라는 게 두 분이 원고와 피고석에 앉아서 대립해서 다투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미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상 조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대립해서 싸우도록 두면은 두 분이 감정적으로 이미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툼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뭐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고요. 원고와 피고를 따로 불러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조정위원분이 양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조율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걸로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을 해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사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시기에는 1시간이나 2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혼 조정을 하실 때에도 저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추천은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도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재판에는 당사자분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 절차는 서면 공방,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면 공방, 그리고 저희가 증거 신청을 하죠. 뭐 금융 자료를 봐야겠다거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거나 뭐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겠다거나 그런 서면으로 증거 신청을 하고 그 증거들이 오면은 변호사들이 또 서면으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재산 분할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면으로 써서 제출을 하고요. 법원에 가면은 변호사들이 제출한 서면을 기초로 해서 판사님이 확인하셔야 될 것만 간단하게 물어본다던가 앞으로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세 명이 좀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이 5분도 안 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사실 필요가 없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에 나오시다가 한두 번 나오고 그냥 안 나가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평일에 이제 2시, 3시, 뭐 10시, 11시 이럴 때 잡히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잡히는데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재판에 매일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재판이 5분 안에 끝난다고 해서 딱 5분만 있고 가는 게 아니라 재판이 좀 지연되고 하면 1시간, 2시간씩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당사자분들이 증거 신청을 하고 그 증거를 정리하고 이런 거를 스스로 하시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버거우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하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혼이 빠르게 진행되면 6개월 안에도 이혼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도 그 소장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소장인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또 한 2, 3주 정도 요즘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피고한테 소장을 보내고 이 피고가 답변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을 또 주거든요. 그게 또 1,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숙려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정도 숙려기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 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재판이 잡히는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잡히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회기일에 합의가 돼서 끝났다 하면 그게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통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빠르게 이혼 조정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1년 전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나요?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소장을 처음에 접수를 하고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의 그 2, 3개월의 시간을 가장 힘들어 하시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너무 진행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고 이렇게 서면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저희가 그 서면을 보고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가 쓴 서면을 보내드리고 하면 이제 당사자분들이 그걸 검토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게 결코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혼 소송은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의 이혼이라는 거, 그러니까 두 분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좀 그런 착잡한 마음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업이 있는데 그 생업을 제쳐두고 소송을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 신청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면들도 있고, 그리고 내 사건을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위자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게 적정한 금액인지, 판결이 나오거나 합의안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수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의 제기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게 이혼 소송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략적인 진행 절차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혼을 하실지를 결정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하단에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